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새로운 물결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그리고 양당 구조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 특권과 기득권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도전이 과연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또 이 대선 가도에서 끝까지 완주를 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세력과 연합하는 길을 걷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신당 창당 선언을 계기로 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누구인가,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부인인 정우영 씨는 누구이고 두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 1957년 충청북도 음성 금왕읍 무궁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가 고향인 거죠. 여기서 살다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소년 가장 역할을 김 전 부총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게 되는데 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뭐 채석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그걸 팔아서 또 사는 등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닥치는 데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살던 이 판잣집마저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기도 광주의 광주 대단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남시 수정구, 여기로 강제 이주 당하게 되죠. 거기에서도 역시 더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 천막을 치고 살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배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굽힘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 상고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뭐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1974년도 이 한국 신탁은행,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 은행이 됐죠. 이 신탁은행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탁은행에 입사해서 부인인 정우영 씨를 만나게 되죠. 이 얘기는 이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 야간대학, 국제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같은 이제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또 성남시 수정구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업과 병역 의무를 동시에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야간대학에 다니는 동안 은행 합숙소에서 옆방에 있던 선배가 이 쓰레기통에 이제 고시 잡지를 버렸는데 그걸 보고 이런 고시라는 시험 제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대학생, 새벽에는 고시생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주경야도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을 하게 됩니다. 1983년에 이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관 수습을 받을 때 대개 이제 뭐 고시 동기들은 거의 다 이제 서울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김 전 부총리는 고향인 충북도청 근무를 자원을 했고 음성 군청에서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이 예산 쪽에 이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재경원 과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1988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근무하면서 이 재경부
기재부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를 나온 인맥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야간대학, 국제대학을 나온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시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겪게 되면서 안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무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가 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선배들이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야간대학, 국제대학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새는 뭐 이름도 모르는 희한한 대학 나와서 또 고시를 붙는 그런 시대인가 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명문대를 졸업한 직장 상사가 바둑 두는 거 보고 훈수하다가 또 뺨을 맞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야간 대학을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 상하는 이 속에서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3년 9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석사와 박사 정책학으로 이걸 받아서 미시간 대학교의 역사에 또 이름을 남겼습니다. 2002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을 지냈고 2005년도에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선임 정책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국정 마스터 플랜이죠.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여야가 앞다퉈 이제 복지 공약 이런 걸 많이 내놓으니까 그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여야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한마디 했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부분이 2013년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되는 그렇게 또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013년에 김 전 부총리는 큰 개인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아들이 이제 2명인데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이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발인을 마친 날도 오후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훗날 보낸 이메일에서 참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큰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 아픔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업무 발인을 마치고 바로 와서 그걸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가족과 같이 있고 싶다,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 2015년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맡아서 또 아주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변모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실장과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실장의 갈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18년 12월 10일 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임식을 가지지 않고 기자 간담회로 그냥 퇴임사를 대신하고 자신이 손수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강연 등등 또 시민단체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 정치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신당 창당을 하는 단계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의 부인 정우영 씨는 어떤 인물인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씨, 뭐 제가 모든 자료 찾아봤는데 정우영 씨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온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도 없고 어떤 인물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연 전 부총리 캠프에 취재를 좀 해가지고 정우영 씨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알아봤습니다. 1957년생입니다. 김 전 부총리와 동갑인 거죠.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이고 본인은 충남 강경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충남 출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출신, 충청도 부부인 거죠. 이 정우영 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천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천안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 서울은행에 들어간 거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제 신탁은행에 들어왔고, 근데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치면서 서울신탁은행이 됩니다. 그 서울신탁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직장 동료였죠. 근데 정우영 씨는 이제 지점으로 나중에 발령이 나고, 김 전 부총리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서로 연하장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였다가, 고시 공부를 김 전 부총리가 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엽서를 이제 보내오고, 서로 답장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정우영 씨 집안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뭐 이 안정된 은행에 다니지 무슨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냐 하고 조금 이렇게 반대, 좀 못마땅하게 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두 사람의 그런 애정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된 거죠. 정우영 씨는 나중에 동국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새로운 물결 신당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김 전 부총리의 부인인 정우영 씨는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 전 부총리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 이런 부분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일찍부터 주목을 했었고,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높이 평가한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고 김 전 부총리가 얼마 전에 낸 책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이 그 책에 잘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능력과 현실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워낙 지금 이른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이 양강 체제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전 부총리가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떤 같이 또 하는 길을 걷게 될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따로따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